안녕하십니까, 박진철입니다. 확률 낚시, 릴지 낚시의 모든 것, 오늘도 재미있는 낚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제 3장으로 넘어가서 릴지 낚시의 기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낚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낚시라는 것 경우의 수에 따라서 짧은 시간 설명하자면 수만 가지로 분류될 수도 있을 텐데요. 조급한 마음 가지지 않고 차근차근 시청자 여러분들과 대화를 한다는 기분으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서 포인트에서의 낚시 자리 선택, 그리고 포인트에서의 수심 파악법, 감성돔 낚시에서의 반유동 채비를 이용한 수심 파악법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 이야기는 평생을 두고 감성돔 낚시에서 풀어야 될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포인트에서의 수심 파악법,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번 시간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앞 시간에 했던 수심 파악법, 본인이 예상하기에 약 7, 8m 정도 수심이 나올 것이야 뒷 지형을 보고, 그죠? 그렇게 판단할 경우 본인이 판단한 수심에 매듭을 한 이후에 캐스팅을 하고, 그리고 첫 캐스팅에서 밑걸림이 없다면 한 발을 쭉, 조금씩이 아니고 한 발을 쭉 더 깊이 줘서 두 번째 캐스팅에서 밑걸림이 생긴다면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한 발 쭉 준 수심을 절반만 갖다 놓으면 정확한 수심이 된다. 따라서 단 두 번의 캐스팅으로 감성돔의 입질층을 파악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 거기에 더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지만 모든 갯바위 포인트가 다 적용되는 그런 수심 파악법은 아니죠. 여기가 수면이라고 본다면 바다 지형이라는 것은 어떤 포인트 어디에 내리든 똑같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수심 파악법에서 물속증이 가장 높은 여가 6m 수심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거기서 채비가 들어가고 매듭이 들어간다면 전체 수심을 약 7m를 줬을 경우, 자, 7m를 주고 바닥 지형 중에 제일 높은 곳 6m가 나오는 곳에서 캐스팅을 해서 매듭이 안정되고 채비가 흘러가게 되면 밑걸림이 한번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한 번에 밑걸림이 생겼을 때 두 번째 캐스팅에서 앞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발을 쭉 빼버리면 두 번째 캐스팅에서는 이 7m가 채비 수심이 5m로, 두 번째 캐스팅에서는 5m로 바뀌면서 흘릴 때 바닥 지형에서 제일 높은 곳에서 밑걸림이 생기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의 캐스팅에서 7m에서 밑걸림이 생겼고 5m에서 밑걸림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나는 채비를 그 중간으로 한 번에 내려서 세 번째 캐스팅에서는 약 6m의 매듭을 주면서 채비가 내가 생각하는 바닥에 밑걸림이 생긴 후 지형지물에 거의 닿아서 흐를 수 있는 입질층에 도달한다는 그런 이론이었는데요. 자, 이런 지형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여기가 6m, 만약에 본인이 채비를 흘릴 수 있는 포인트 에리어 안에서 가장 높은 곳이 12m의 수심이 나온다. 이렇게 여가 솟아 있다가 쫙 깊어지는,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는, 자, 이런 포인트라면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의 캐스팅, 그리고 세 번째 바로 6m의 수심은 잡았지만 채비가 진행되는 이게 조류의 방향이라고 본다면 채비가 진행되는 방향, 그 라인은 바닥에서 6m권의 여가 솟아 있는 이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이 라인으로 채비가 진행되게 되죠. 자, 그렇다면 활성도 아주 좋은 가을철에 감성돔이 물속에 높은 수정류 주변까지 밑밥에 반응해서 막 올라와서 입질을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자, 여기까지가 약 10m 정도의 조류를 따라서 흘리는 상황이고 약 20m 정도 흘러가 버리니까 수심이 6m에서 12m, 배의 수심이 나와 버린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 나는 수심을 정확하게 맞췄는데, 자, 여기도 거의 바닥층에 물려간다고 생각했지만 감성돔이 갯바위 가까이 혹은
높은 수심까지 올라오지 않고 비교적 깊은 12m 지점이 되는 쪽에 머물고 여 꼭대기보다는 이렇게 고리진 곳에 머물고 있고 밑밥도 이쪽에서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감성돔 입질을 받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러한 경우 이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떻게 생각한다면 이 수심 파악법만 믿고 있다가 우리를 범하는 마치 미끼는 달려있으나 빈바늘만 흘러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데요. 자, 대부분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갯바위 포인트는 앞에 말씀드린 이 수심 파악법으로 80% 가까이는 맞춰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주 편차가 큰 이런 포인트에서는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세 번 던져보니까 여기 미끌림이 딱 잡혔는데 그 외에는 조금 흘러가 버리니까 미끌림이 전혀 없다. 이럴 때는 기존에 쓰고 계시던 채비에서 채비의 무게를 한 단계 높여서 여기가 10m 지점이라면, 자, 10m에서 약 15m까지는 입질을 받을 수 있는 수심층을 잡았다. 그 다음에 좌우로 흘러가는 조류에서 조금 더 멀리 20-30m 나갔을 때는 전혀 미끌림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기다 캐스팅을 하시지 말고 캐스팅을 이 6m권, 본인이 알고 있는 수심층보다 넘어서서 미끌림이 생기지 않는 지역에서 한 번 더 캐스팅을 하셔가지고 이때 수심은 여기서 한 발 내지 두 발을 길게 쭉 빼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두 번의 캐스팅에서 나는 한 6m 정도에 주고 있었는데 두 번을 쭉 빼버리면 약 10m권, 10m의 매듭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수심을 깊게 해서 이 과정을, 앞에서 말씀드린 과정을 한두 번 정도 반복하게 되면 또 여기서 한 번에 미끌림이 잡히게 되겠죠. 자, 그럴 경우 방법은 똑같습니다. 미끌림이 없었다. 10m에서 미끌림이 없었다. 그렇다면 한 발을 쭉 빼서 12m의 채비를 매듭을 주고 다시 흘려서 미끌림이 생긴다면, 자, 그 중간 10에서 12m가 되는 중간 한번 접어주면서 11m라는 수심층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렇다면 약 10에서 15m권의 수심이 6, 7m, 그리고 20에서 25m권의 채비가 흘러갔을 경우에 수심이 약 11m 전후의 수심이 나온다. 자, 이런 가정이 나왔을 때 본인 포인트 주변은 더욱 청사진을 보듯이 6, 7m, 가까운 곳은 6, 7m부터 내가 감성돔 입질을 받을 수 있는 내 낚시 에리어 안이 되는 10에서 25m까지의 거리를 대략 어떻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다면 본인의 감성돔 낚시의 반유동 채비에 있어서 본인의 낚시 에리어 안에 들어있는 바닥 지형은 거의 90% 이상 확신을 하고 낚시를 하셔도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상황을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볼까요? 갯바위는 항상 변화무쌍하니까. 자, 내가 낚시를 했던 곳은 수심이 두 번의 캐스팅에서 약 11m 전후의 수심이 나오는 곳이다 고 파악을 했습니다. 채비가, 조류가 이렇게 올라가죠. 이제는 첫 캐스팅에서 한 10m, 두 번째 캐스팅에서 12m, 그리고 중간 좀 조절했을 때 11m 정도의 수심이 나왔다. 하지만 채비가 흘러가면서 자꾸 미끌림이 생긴다. 자, 반대로 자, 가면서 얕아진다고 판단했다면 수심을 확 줄여버리면 되겠죠. 그렇게 캐스팅을 했을 경우 약 25m까지 흘러갔을 때 6m 정도의 수심이 잡힌다고 확신한다면 똑같은 내용으로 바닥 전체를 읽을 수 있는 과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비교적 복잡한 갯바위 지형을 하고 있는, 바닥 지형을 하고 있는 이런 곳에서 무작정 반유동 채비를 한다면 낚시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본인이 히트할 수 있는 확률은 여기 혹은 여기로 밖에 정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데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채비 선택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시간이 없죠.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 시간은 이러한 복잡한 지형에서의 도움이 되는 채비 선택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